박유천 성폭행 스캔들, 방송인 A양, 음란 비디오, 한류 커플 이민호, 수지, 장기하와 아이유 열애설 터진 이유, 서태지와 이지아 비밀 결혼 및 이혼 스캔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쇼 주제는 바로 연예계 지독한 음모론입니다. 사람들은 음모론을 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연예계 예를 들어 마약 사건이라든지 스캔들 이런 거는 좀 놔뒀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좀 기다렸다 터트린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미국에는 비극이었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예계 속에서. 심지어 이제 뒷돈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이 서랍 안에 비밀이 정말 많지. 우와. 연예계 사건의 이슈가 됐었던 음모론은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풍문으로 들어쇼! 자, 오늘 저희 풍문쇼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했습니다. 네. 무려 20여 년간 연예가 중계를 지킨 베테랑 리포터, 대한민국 연예계 산증인 김생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문쇼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너무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기자님도 오랜만에 뵙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재밌게 집에서 보다가 드디어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네, 김생민 씨는 무려 20여 년 동안 연예계 중간 리포터로 활약을 하셨는데 20년 근속이면은 거의 부장급 사장님도 곧 되실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이상민 씨 사장님이던 시절 합정동. 네, 맞습니다. 샤크라? 네. 샤크라 언제적이야? 그 팀을 인터뷰하러 갈 때도 사장님 인터뷰. 그 몇 년도입니까? 그게 99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나 11살. 제가 그때도 연예가 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서만 말씀드리면 20년이 됐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10년 정도는 정말 스타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주로 팔만 나왔어요. 네. 그건 왜냐면 여기가 김희선 씨인데 투샷을 잡는 PD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잡아야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를 좀 대접해달라. 이런 말을 좀 제가 어디 다니면 좀 대접을 해달라. 지금 원샷 계속 오늘 많이 잡혔어요.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 PD님한테도 이젠 좀 대접을 해달라. 오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접을 해야. 모시러 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44살이 됐으니까 좀 대접 좀 받고 싶습니다. 근데 김생민 씨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은요, 저희 선배님이잖아요. 같이 인터뷰를 하면 제가 그날만큼 정말 최고의 스타가 된 것처럼 그런 걸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왠지 김생민 씨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이상민 씨도 그렇고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묻어가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네, 저도 김생민 씨 보니까 정말 나도 오랜만에 이제 네. 봤는데 한우물 쭉 판 것도 굉장히 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드려야 돼요. 이미지는 옛날 그 데뷔 시절 이미지가 안 바뀌었어. 김생민 씨는 여전히 꾸준하게 그 모습으로. 맞아요. 김생민 씨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풍문쇼 주제 소개해 주시죠, 최여진 씨. 네, 최근 연예계에 대형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부에서는 정재계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쇼 주제는 바로 연예계 지독한 음모론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에 대해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그 어떤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조만간에 이 연예계 쪽에 마약 사건 하나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가 도니까 그 일하고 섞으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걔네들이 노는 데가 SNS 아닙니까? 음모에 반전에 라스트에 짠하고 등장하는 진실을 진짜로 들여봤어요. 그 진실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사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재계 이슈 사이의 음모론은 예전서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재계 이슈에서 대중의 관심을 좀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목적으로 연예계 스캔들을 터트리고 확산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연예계 스캔들과 관련된 음모론이 풍문으로 들려온다고 합니다. 바로 박유천 성폭행 스캔들 대개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다. 빠밤. 아, 네. 박유천 씨의 성폭행 스캔들이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6월이죠. 예, 연예가에는 사실 진짜 이게 맞든 틀리든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인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데도 너무나도 이 밑바탕이 복선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잔혹한 6월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래터라 저래터라 그 수없이 많은 썰. 6월달이 진짜 흉흉했던 게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왜 그냥 뭐 톡으로 이런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어요. 6월달에 정말 안 좋으니까 SNS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해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술을 먹어도 집에서만 먹고 그냥 우리끼리도 막 그런 식으로라도 조심하자. 한계주의고. 집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맞아요. 신고를 당할 수도 저도 똑같이 몸살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네, 많이 노래처럼 들었었어요. 했어요. 아, 6월에요? 예. 특히 6월에 원래는 11월이었는데 늘 올해 유독 6월에 사고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연예계 너무 아무런 일이 없어서 약간 불안한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 있죠. 네네. 무효하다가 너무 조용하길래 이게 뭐가 어디선가 누가 하나 터질 때가 됐는데. 기자들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진짜요? 네. 기자 너무 조용하다. 최근에 몇 년간 가장 바빴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좀 나눠서 터지면 좋은데 기자님들은. 거의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빵빵 터지니까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아무튼 흑백 사진만 있던 그런 신문 시절서부터 그 전서부터 사람들은 음모론을 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있으면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음모론을 좀 보면 박윤천 씨 스캔들은 1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다. 2번 모 화장품 회장님 상습 도박 사건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희석시키려는 거다. 3번 L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무마하려는 것이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은 정말 관심 없는 제 친구들 휴대폰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단체로 오니까요.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터진 어떤 사회 이슈가 있다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렇죠. 아, 그게 심각했죠.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박유천 씨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많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뭐 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뭐 오늘의 이슈의 어떤 그 연예계 뉴스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런 게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박유천 씨 사건이 풍문쇼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6월 13일이었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A 씨로부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박유천 씨 소속사는 즉각 입장을 발표합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라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증후군으로 이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씨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처음에 언론에 알려진 건 2011년 4월입니다. 거의 한 5년쯤 됐는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들이 중증 폐렴으로 자꾸 입원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와 달리 좀 비정상인 수치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역학 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밝혀져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이 피해 사건은 그리고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시작점은 2011년이었어요. 2012년 8월에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죠. 10곳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20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담팀이 꾸려지고요. 비로소 이때 본격적인 이 재판이 시작된 거죠. 5년이 걸렸어요?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이제 음모론이 대두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 며칠 안 돼서 전담팀이 꾸려지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4년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판단이 되니까 이건 뭐냐 이런 대중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을 수밖에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시작된 사건인데 지금 박유천 씨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관련이 좀 있죠. 박유천 씨 사건이 13일 날 터졌는데 바로 다음 날 14일 날 옥시 살균제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던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14일 날. 그렇습니다. 14일 날. 그래서 이 박유천 씨 사건이 워낙 메가톱급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묻혀진 감이 없잖아요. 또 마침 하필 이 단어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또 일이 있는데요. 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그 첫 번째 고소인이죠. A씨 측에서는 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과 나눴던 합의금 관련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같은 날입니다. 21일에 그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 대표인 이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어요. 와. 네, 21일에 기각이 됐죠. 피해자들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진도 봤거든요. 아이가 이제 산소통 이제 그걸 끌고 다니는 네네. 사진을 봤는데 저는 5년 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대중이 관심을 가지면 열심히 하고 맞아요.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저희 동네에서 쓰는 표현으로 쓱 뭉개고 네, 그런 게 이중이나 이제 무게감을 거기다가 여론에 많이 맞추는 부분이 있죠. 근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들이 폐 손상이 생기고 또 사망한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재판이 열리기까지 이렇게 수년이 걸렸다는 게 너무 배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업 측에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끈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배상 금액이 근데 어마어마해요. 네, 그게 배상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랑 한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아주 악의적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벌였을 때, 그래서 피해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해졌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징벌의 성격으로 엄청난 비용을 추가해서 이제 청구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없고요.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제 좀 도입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날 움직임만 보이다 마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급순하면. 사실 대통령 공약으로 이번에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제 있었는데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기업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10배, 20배까지 이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탁기 같은 것도 미국 거 사보면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두렵기 때문에 설명서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지 마세요. 맞아, 진짜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고양이 넣지 전자레인지 고양이 말리지 맞아. 마세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것 하나의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그 존슨앤존슨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아시죠? 알죠. 네. 근데 베이비 파우더가 사실 성분 중에 보면은 그 활석 가루가 있습니다. 돌가루. 원래. 그래요? 네, 그게 원래 돌가루가 전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돌가루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왜 이것 그런 걸 때문에 넣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가루 가르치는 거예요. 미세하게 애들한테 다 발랐잖아요. 미세하게 그때까지. 활석가루가 많이 있었죠. 넣는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성이 이거 쓰다가 난소암 걸렸거든요. 근데 이때 법원이 어쨌든 그 여성의 피해 자체에 대한 어떤 배상액은 한 57억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징벌적 어떤 배상으로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거는 620억에 달하는 돈을 이제 징벌적 배상을 물린 거죠. 일부러 너 아파라 하고 활석가루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것 정도도 아닙니다. 아파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10배 정도의 그런 걸 알린 거죠. 제 생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공약으로 아무리 몇 번씩 걸어도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정경유착이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을 봐주는 정치인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과연 기업을 불리하게 만든 이런 제도가 과연 입법화될지 참 모르겠네요. 근데 계속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되게 이상하게도 박유천 씨 스캔들이랑 겹쳐요. 네. 옥시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충분히 생길 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옥시 사태를 덮으려면은 그 예를 들어 박유천 씨를 옥시가 매수해야 되잖아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건을 박유천 씨 그래야 뭐 성립이 사건 되는 같은 거죠. 거를 옥시에서 터뜨려 달라고 뭐 매수하거나 그렇진 이래야 않죠.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시기적으로 또 개연성이 없. 박유천 씨가 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옥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행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살짝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옥시와 박유천 씨가 이렇게 뭐 매수하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 위에 있는 어떤 이 여론을 조작하고 싶어하는 혹은 뭔가 물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옥시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옥시 외에 그 위에 옥시와 있는 관련된.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옥시 편에 있는. 계속 이제 다른 이슈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사 하나로 다른 기사를 덮는 게 가능했던 게 신문이 매일 하나씩 나오게 되면 일간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면 기사를 이걸 했다가 이걸로 대체하는 게 가능했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는 그냥 오전에는 옥시 기사 보고 오후에는 박유천 기사 보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덮는 게 아니라 둘 다 기사가 그래, 떠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뭐 사실 유명인이기 그리고 때문에 요즘 또 저거 덮이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끼워 맞추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왠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그 약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맞춘 것 같거든.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 김우 씨도 음모론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작되나요? 그래서 제가 음모론의 정확한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음모론은 일단 사건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예인들의 열애, 이혼, 혹은 뭐 약간 그 성관계 그렇죠. 동영상 같은 거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 그거를 비호하려는 또 세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같은 옥시 같은 이런 비호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정확히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식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예계 속에서. 이런 거에 대표적인 예로 이제 MBC PD 수첩이 결방을 했는데 그때 미리 쥐고 있던 한가인, 연정훈 씨 부부 이혼설. 이혼도 아니죠. 이혼설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음모론의 공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높은 사람들이 과연 연예가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한가? 애초에 지금 그런 결정권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 그것은 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제가 만나본 정치권 높으신 분은 60대 후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 이번엔 박유천이다 해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죠. 의사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 판단이 안 될 거고요. 그분들이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순간 고리가 살펴보자면은 세계가 있거든요. 또 살펴보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게 그 기사를 내는 것도 사실 타이밍일 텐데 연예부 기자 입장에서 다른 큰 사회 이슈가 터지고 있을 때 연예 기사를 내고 싶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잠잠할 때 내가지고 내가 완전히 확 뜨고 싶을 것이냐를 하면 전 후자에 가까운 욕구를 저희로 가지고 하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연예 기사 터뜨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미가 주목받지 않을 있겠어요. 테니까. 그래서 약간 오히려 계속- 실제는 그것과 정반대의 그 힘이 동작할 거라 저는 봐요. 약간 정치권을 자꾸 비호하시는 걸로 봐서 이준석 씨가 의심됩니다. 되게 단순한 부분이잖아요. 이준석 씨가 보고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정치계 의심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연예계 동향을 알려고 이런 풍문쇼에 나온 거예요. 맞아. 중간다를 수 있어. 이분한테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준석 씨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연예계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동안 뭐 약간 국민들이 반대하던 거라든가 뭐 혹은 또 정치에서 사과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건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간다. 나 오늘 녹화 너무 재밌다. 아니 이거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편해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우리끼리 얘기해보세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요. 난 진짜 궁금해요, 정말. 근데 강희룡 기자님은 확실히 아세요. 근데 부처님 같은 얼굴로 다시 계실 뿐이에요. 계속 웃고 계시는 게 왜냐면 세상에. 제가 1996년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1996년에 네. 강 기자님처럼 높은 분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기자분은? 저는 20대였고요. 네. 아니요, 기자분이죠, 당연히. 네. 근데 이렇게 책상이 있고 여기 서랍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료랑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 서랍 안에 누구 비밀이 정말 많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근데 사실 이제 음모론의 상당 부분은 우연의 일치인 경우가 좀 많지만 전혀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게요. 실제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연예 가십을 수집을 한다.
저도 제안을 받았고 정부 쪽에 실제로-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리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그 강남에 1000억대 그 개가 파탄 난 게 있어요. 개 모임. 거기에 연예인인지 두세 명 끼어 있었는데 그런 가십이나 이런 것들 연예 관련을 좀 빠터제로 자, 주면 또 하나 준다 이렇게 해서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그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개가 수천억대 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걸 가지고 무슨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을 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큰 물줄기를 바꿀 수는 있다. 적어도 어떤 뉴스가 이렇게 불편한 뉴스를 방향을 틀어줄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뭐 모르죠. 그건 솔직히 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실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그렇게 연예가 뉴스에 레이더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사결정자들이. 저도 가끔가다 저도 제가 가끔가다 정치적 발언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지만은 그걸 연예계 뉴스 타이밍 보면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마약 사건이라든가 도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내사를 하면서 쌓아놓습니다. 파일을.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기관에서도 쌓아놓고 있다가 적기에 터뜨리는 거는 있어요. 맞아요. 그거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가장 시대의 그 연예계 사건의 이슈가 됐었던 음모론은 엑스파일이었죠. 90년대. 연예가 엑스파일이라고 한 기업에서 김종민 씨 관여되지 않았어요? 맞아. 거기 있었어.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지만 저는 희생양이었죠. 제가 관련돼 있었죠.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광고주 그때 이름이 입장에서 앞으로 거론됐죠.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광고로 모델로 활용할 때 유의해라라는 내용이 어떤 엑스파일인데 거기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 뭐 해명을 했고 뭐 그 부분에 엑스파일의 소문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진 다시 않고요. 하는데요. 그런 엑스파일조차도 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근데 얘기를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저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제 시기가 우연히 겹쳐서 음모론이 아닌데 음모론처럼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슈를 덮기 위한 이슈로서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증명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면 약간 이렇게 다 덮지는 못해도 국민적인 관심을 살짝 돌리는 방향으로 쓰기에 이런 옐로 저널리즘이 얼마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보도들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면 과연 안 쓸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이런 음모론일 것 같다는 이런 그 이슈된 게 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시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07년도에 그 수면제를 수면제를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때 이라크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전사한 군인분들이 3,000명이 이제 넘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덮으려고 이제 여론의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정부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 이슈를 더 크게 과장시켜가지고 눈을 좀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모론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뭐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도 약물 과다 복용했을 때 CIA가 개입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거 말고 뭐 달 착륙 우리가 실제로 했느냐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달 착륙. 미국 사람들 중 한 20%는 달 착륙 안 하고 그거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봤을 때 앞면만 같다.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다르잖아요. 우주에서 깃발이 왜 펄럭이냐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 사이트가 하나 통째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자기들한테는 뭐 나름대로의 그 미국에는 비극이었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그거 전부 다 사실은 빈라덴을 사주해서 미국의 정부에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근데 말도 안 되죠. 뭐 외계인도 우린 이미 잡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보다 나사에서 되게 많아요. 로스웰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미국은 음모론이 되게 팽배해 있는데 또 그런 음모론에 대한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요, 진짜. 진짜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정도는 달 촬영 안 했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어머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정치, 뭐 테러 이런 거랑 음모론이 맞물어 떨어지는데 한국은 유달리 연예계 음모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고요. 제가 들은 음모론은 뭐가 있었냐면 무슨 기관이나 검찰 지하실 캐비넷에 가면 연예인들의 각종 동영상들, 각종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를 검사나 무슨 그 국정원 직원만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다가
정말 덮기 힘든 사건이 나오면 정치계에 큰 가지고 있다가 네. 그러면 그걸 하나씩 그게 푼다. 제일 크니까 연정훈 한가인 이혼설은 사실은 피디수첩 결방은 덮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검사 뭐 알 수 있잖아요. 네. 그쯤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쯤 좀 보자 그랬는데 네네. 그거 없다고 또. 아니 아직 그 과거에는 정도는 우리가 아니다. 그 언론사가 서러워. 뭐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 이제 언론사가 그렇죠. 많지 않죠. 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가지고 통틀어서 딱 구분이 돼서 그렇죠. 이제 예. 어디 신문사, 어느 기자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유무를 따질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빨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잖아요. 매체가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그 확산될 수 있는 그 확산성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음모론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만들어서 퍼뜨리는 순간 이게 자꾸 확산이 되면서 네. 아니, 이게 근데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기자님들도 다 아세요. 어떤 매체가 있는지 다 아세요. 너무 많잖아. 온라인 매체도 너무 많고. 다 모르죠. 그 정도로 많죠 지금. 그러니까 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게 예전에는 정말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해서 의견을 덧붙여서 그런 것만이 기사로 취급됐다면 지금은 아예 팀이 따로 있어서 온라인 팀 이렇게 해서 정말 앉아서 계속 긁어붙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기사들도 기사로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데 사실 뭐 음모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기사를 통해서 기사 같지 않은 기사를 통해서 트래픽 장사를 하고 계속 아닌데도 그냥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계속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이 쓸데없이 많이 되는 그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법적으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버전이고 올 들어서는 이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황당한 기사들이 그런 거. 예를 들어 무슨 발언을 했다. 제가 이준석이 무슨 발언을 했다 그럼 이준석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 이런 기사들 막 뜨는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근데 읽어보니까 2012년에 한 말이에요. 막 이러다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 그걸 누르게 하는 거죠. 누르게. 저는 향후에 아마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12세 폰, 15세 폰, 19세 폰. 핸드폰이 나이 제한에 맞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콘텐츠들이 그 나이에 맞게 걸러져서 보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럼 그걸 정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악용할 것 같아요. 그걸 정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까진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는 네, 거예요. 또 거기서 누가 몇 살이네. 되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네, 사과하세요. 대국민 사과하세요. 근데 방금 전에 한 발언은 되게 그 시청자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상민 씨가 좀 어떤 방송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음모론이에요. 아침마당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음모론이야. 이번 박유천 씨 성폭행 파문이 옥시 사태를 덮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두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박유천 씨 사건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 7월 7일에 박유천 씨가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한 번 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일이? 라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경찰 측이 4건 모두가 아닌 첫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만 그 고소건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첫 번째 고소인 A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속될 분들 이런 분들 다 처리되시고 그 다음에 7월 4일쯤에는 사건 결과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7월 6일 국회에서는 가습기 조사 관련해가지고 특위가 구성돼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그 만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허가 내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국회의원이 불러다 놓고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조사보다 더 이렇게 명쾌할 수,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할 수 있는. 명쾌하다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국민한테 공개되니까요. 네, 옥시 사태와 박유천 씨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지막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플 이민호, 수지, 핑크빛 열애설의 배후에는 음모론이 숨어있다.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 최초로 보도한 매체가 보도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또 얘기 많이 나올까 봐 먼저 물타기 시작했구나. 심지어 이제 뒷돈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물론 이제 그래서 정말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정말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 쪽으로 가야겠네요. 연예계 사건 사고뿐 아니라 톱스타들의 핑크빛 열애설에도 음모론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네. 누구죠, 최혜진 씨? 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공식 스타 커플이죠. 바로 이민호 씨와 수지 씨입니다. 네. 사실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상남선녀 아닌가요? 예쁘게 지금 아름다운 커플. 네. 이 뒤에도 또 음모론이. 이민호 씨와 수지 씨에 관한 어떤 음모론이 개입된 건가요? 이민호 씨와 수지 씨의 열애설 보도로 인해서 온라인에 도배됐던 2015년 3월 23일 MB 정부의 2,800억 원 융자 비리 의혹이 터졌는데요. 네. 이 같은 날 모델 장윤주 씨의 결혼 소식, 또 류수영 박하선의 열애 소식, 이게 연이어서 어떤 열애 소식들이 좀 이어졌어요. 결혼 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초대형 스캔들이 이 MB 정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정부가 기업에게 융자를 내준다는 게 뭐 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융자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당시에 정치적 공방이 오가던 사안이니까 뭐 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뭐 이자를 사실 특혜를 주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좀 비난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부분 그 해외 자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봤어요.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느냐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융자를 지원을 했던 그 공기업은 실제로 이제 MB 정부 5년간 부채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이민호 씨와 수지 씨는 지금도 예쁘게 공개 연애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열애설에 MB 정부의 2,800억 융자 비리와 관련된 음모론이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이 터진 게 지난해 3월 23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매체가 두 사람의 런던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또 풋풋한 러브 스토리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당시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런던, 파리, 한국을 오가는 3개국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스킬이 달라. 달라요. 글로벌합니다. 맞아요. 사실 수지 씨 같은 경우는 국민 첫사랑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은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은 2015년 3월 10일에 출국을 했는데요. 일단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패션 브랜드 한 브랜드의 화보 촬영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찾았고요.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 화보 촬영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밀 데이트가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데이트만 목적인 출국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두 분 다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어떻게 데이트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한 지 닷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민호 씨가 3월 15일 날 런던으로 날라왔습니다. 런던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차를 렌트해서 그 승용차를 타고 수지 씨가 있는 호텔로 가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픽업해가지고 다른 호텔로 가서 거기서 2박 3일간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여자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차 타고 배 타고. 두 사람이 입국은 같이 했나요? 당시 이민호 씨와 수지 씨는 스캔들이 터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입국을 했습니다. 먼저 수지 씨가 3월 18일에 입국을 했고요. 이민호 씨는 8일을 거친 후에 그 다음 날 인천공항에 입국했어요. 이게 진짜 웃기게 스타들이 이렇게 몰래 따로따로 입국하잖아요. 근데 그들만 모른다. 네, 저희는 알아요. 네. 알아요. 다 007 된 줄 알아, 우리는. 심지어는 정말 이 변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염을 붙이던가 머리, 근데 더 수염을 붙이던가 머리 익스텐션을 하던가. 누구였나요?
아이돌 중에 이런 건 아이돌이죠. 고백.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럼 두 사람이 입국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열애설이 보도된 거네요? 그렇죠. 또 이제 두 사람은 보도되고 1시간 20분 만에 열애 사실을 발빠르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나? 그렇죠.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조심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라고 두 사람의 소감을 대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주얼부터 되게 훈훈하잖아요. 근데 조심한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어떻게 이 특별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아시나요? 일단 이민호 씨와 수지 씨의 러브 스토리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아쉽게도 열애설을 처음 보도했던 그 매체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첫 만남의 그 스토리까지는 기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첫 만남 스토리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럴 만한데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공개를 못한? 보통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뭐 우연히 혹은 뭐 어떤 모임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굳이 공개를 안 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모론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자분들이 알면서도 이제 안 쓰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뭔가 있다는 심정.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세요?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주제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아니 어떻게 기자들이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는데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처음 만난 얘기예요. 스토리를 왜 숨길 수밖에 없는 모르니까. 기자들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변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알지만 아무리 진짜 구른데?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아니, 이야기를 어떻게 이민호 씨가 차 알겠어요. 끌고 가서 막 이렇게 만났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은 분명히 첫 만남도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있긴 했을 텐데. 그래서 따라붙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국민 첫사랑 수지 씨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그게 거 궁금한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연예가 중계 인터뷰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민호 씨가 이제 처세를 잘하고 최고의 스타 자리에 가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학창 시절은 어땠냐 그랬더니 아니 뭐 공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 여자 학생들과 여자 친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민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민호 씨가 그당 학창 시절에 그랬대요. 되게 솔직하다. 이민호 씨니까 할 수 있는 선택 아니에요, 그게? 나름대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저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의 마음을 잘. 뭘 공부를 해요? 이민호 씨는 학생 나타나면 되지. 계속 하면 되지. 얼굴에 열리라고 있는데. 이민호 씨니까 다 행복한 고민이지, 그걸.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민호 씨랑 수지 씨의 열애설로 MB 정부의 이 비리를 덮으려고 했다는 음모론은 사실 그렇게 몰고 가기에는 물증이 너무 없지 않은 거 아닌가요? 물증은 없지만 항상 의혹은 계속 따랐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중 누군가가 이민호 씨와 수지 데이트 장면을 포착한 뭐 사진을 폭로 시점이랑 이렇게 딱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게 올렸다, 뭐 시점을 조정했다라는 댓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 기사의 폭로 시점을 그러면은 조정했다 뭐 이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그 가능한 얘기인지는 차치하고요. 현실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발표 시점이 딱 3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리 의혹이 정각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는데 그거보다 정확히 딱 3분 앞서가지고 열애설을 먼저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 이거 비리 이거 얘기 많이 나올까 봐 먼저 물타기 시작했구나.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나갈 거라는 걸 알고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나갈 거라는 걸 알고 3분 우리의 스타 열애설을 우리들의 스타 열애설을 3분 전에 냈다. 그렇죠. 3분 전에 낼 정도면은 한 사람이 2개 다 내야 되지 않아요? 글쎄요, 그건 아니 이런 거예요. 반대로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 아 지금이다라고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말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정말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 쪽으로 가야겠네요. 판단하기 나름 결국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의 그 네티즌 반응 궁금하거든요. 네티즌들이야 뭐 당연히 많은 댓글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보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사를 묻기 위해서 이민호 수지의 열애설 기사를 터뜨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지배적이었고요. 23일 오후 늦게야 이 음모론이 온라인 그
뭐 유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SNS상으로도 많이 퍼지면서 다음 날인 24일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 음모론 자체에 대한 거는 기사화가 됐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댓글만 보면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음모인지 아닌지 아마 우리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이 주제는 맞아요. 끊임없이 반복될 거고요. 근데 글쎄요. 연예계 이제 기자분들은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연예인들은 열심히 연애하고 뭐 나쁜 사건에 연루되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삶들을 다 살고 있을 뿐인데 이 정치권에서 덮어져야만 할 것으로 유추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가로 덮어지건 말건. 정치권도 정치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혹이 등장을 합니다. 이민호 씨와 수지 씨의 열애설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가 보도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수지 씨하고 이민호 씨 그 열애설이 사실 15일 날 그 촬영을 했는데 보도는 23일 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미스 A가 음반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음반이 대박이 납니다. 거의 사이트 차트에 순위가 정상으로 갔는데 그 이전과 비교하면 물론 워낙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걸 좀 노렸다. 그래서 뭔가 모종에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가요계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당시에 의혹으로. 그럼 JYP 회사 측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음모론이라는 마케팅이네요, 완전. 마케팅 음모론. 아니 근데 하필이면 이 문제가 될 만한 그날 공개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이건 굉장히 설득력 있네. 저는 이렇게 봐요. 기자들도 해외 출장 갔다 오면 피곤해요. 네. 뭘 바로 또 낼 수도 있어요. 야근해서 굳이 써요. 정확히 그걸 사진은 얘기했어요. 우리만 있는데. 그러니까 런던에서 금요일 날 이게 취재가 된 건데 이걸 이제 뭐 홍콩에서 팬미팅하고 이런 단독을 또 와서 일요일 날 보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 거다.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조정된 거지. 다른 그리고 음모론은 일단 딱히 기자들이 터트리는 날짜로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 월요일이긴 해요. 맞아.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막 주말에 이상한 거를 뭐 입수를 했어요. 이상한데 왜 안 터지지? 옆에서 어떤 선배님이 기자들은 월요일 날 쓴다고. 주말에 안 쓴다고. 왜요? 월요일 날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출근해서 또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약간 그럴 때 많이 읽는다고. 결국 이슈놀이 장사이고 트래픽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이 훨씬 급증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연예 뉴스가 사회 뉴스 때문에 가려지는 건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은 이민호 수지께 MB 때문에 덮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맞다고 보는 게 사실 클릭수가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MB랑 나눠갔습니까? 나름 되게 위트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사인데 사실 뭐 보도 시점까지 사정기관하고 조정을 한다는 건 좀 약간 억측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정기관에서 이제 연예인 관련 사건을 좀 발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음모론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건이라고는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뭐 사정기관에서 발표했다는 연예계 음모론이 혹시 더 있나요? 과거에 뭐 김용만 씨 개그맨 김용만 씨가 도박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전 법무차관 김모 차관이 성대 접대 관련 사건이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혹시 사정기관이 그거를 김용만 도박 사건이나 예를 들면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은 좀 음모론에다 좀 붙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열애설과 정재계 이슈가 맞물려 음모론에 휩싸인 스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강희롱 기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작년 10월 8일 날 아이유 씨하고 장기하 씨 열애설이 터졌는데 이때도 마침 한국사 교과서 관련된 거를 정부가 좀 밀어붙이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을 좀 무시하고 했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마침 이 열애설이 이걸 취재는 그 전 9월 20일 날 했는데 보도는 거의 3주 가까이 지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시점 때문에 의혹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민호, 수지 씨 열애설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하 씨와 아이유 씨도 시간차 보도를 했다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랬던 거예요? 당시 그 각 포털 사이트, 블로그, SNS 할 것 없이 정말로 이 장기하 씨와 아이유 씨의 열애설 때문에 굉장히 뭐 붐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 국정교과서 요 사건과 맞물리면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덮기 위해서
열애설 폭탄을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으로 댓글이 또 도배가 됐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장기하와 아이유 열애설 터진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 교과서 국정화 이 관련 뉴스를 함께 링크를 하면서 음모론 주장에 또 힘을 싣기도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의 열애설 보도 이전부터 그 추진되던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열애설이 보도되기 하루 전 10월 7일 날 여권 핵심 인사가 안을 발표를 했죠. 중학교의 경우에 한국사가 포함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라는 안이었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 세계사와 동아시아는 현행 검정 교과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안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일 독재를 미화시킨다는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는 시각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교과서에서는 약간 민주화 운동 쪽에 좀 추진 뭐 축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발전화하면서 이제 뭐 독재라든가 그리고 또 뭐 그때 독재 세력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가 통째로 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네요. 아, 왜곡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친일 독재 영합 행위를 미화시켜가지고 영구 독재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단체나 뭐 누리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발표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마침 터진 아이유 장기하 사건이 싹 덮어주는 바람에 굉장히 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의 열애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게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를 떠나 좀 안타까운데 역사라는 건 그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탑스타들의 열애설 때문에 좀 더 부각되고 좀 더 논의되고 좀 더 합의하고 이렇게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스르륵 넘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들 알고는 있었고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도 있었지만 이 열애설 때문에 그냥 좀 덜 이슈되고 덜 크게 와닿았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 묻혔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음모론을 뭐 연예 기사로 항상 정치권 기사를 덮는다, 아니면 사회 기사를 덮는다라는 공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모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치 기사로 정치 기사 덮어버린다는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통진당 해체 뭐 이런 쪽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그 혼란기 속에 또 하나 더 투입된 게 뭐냐면 검찰총장의 혼외자까지 더해가지고 뭐 사실 어떤 뉴스에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혼란한 상황도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최동욱 파문이라는 게 터지면서 한 1, 2주 정도 이슈 두고 하면서 그 전까지 관심 끌었던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좀 멀어졌죠. 사실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연예인 마약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게 터지면 얘기가 묻혀서 잘 풀릴 거다. 조만간에 연예계 쪽에 마약 사건 하나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가 도니까 그 일하고 섞으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어깨 쭉 펴 이 사람아. 음모론 때문에 이 대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그거 아세요? 부당거래 속의 대사들이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대사다라는 또 음모론이 있거든요. 아, 그런 또 음모론이 있어요. 야. 음모론에 또 음모론이군요. 뭐 영화라는 게 사실 뭐 허구인지 진실인지 애매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음모론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음모론이고요. 또 뭐 제가 기자인지라 제 지인들은 또 절 만나면은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맞아? 라고 묻습니다. 안 물어봐요. 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음모론.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중대한 사안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서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연예계 또 사건이 터집니다. 한성주 씨 성관계 동영상 전형적인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 행위인데 그 동영상을 유포한 C 씨가 측근이라는 건가요?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가보자고 해도 훔치다고. 자, 연예계 지독한 음모론에 관련된 또 다른 풍문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계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도 유독 연예계에 대형 스캔들이 많이 터졌죠. 이와 관련해 들려오는 다음 풍문은 바로 서태지와 이지아 비밀 결혼 및 이혼 스캔들. 정계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 이거 진짜 컸어요, 스캔들. 이거 진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스캔들이 과연 어떤 정계 스캔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나요, 정말?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BBK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BBK 사건 때문에 이제 그게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그때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구속되는 건가 막 이런 얘기가 막 흉흉하게 나돌 때이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그 사건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지아 빵 터트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덮을 만큼 큰 이슈긴 사실 했어요. 서태지 씨가 워낙 뭐 대한민국 문화의 거의 정말 큰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과거 이혼설 뭐 이런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 파워풀한 사건이었죠. 세계 스캔들이기도 했고요. 결혼설보다 이혼설이 먼저 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밍이라고 그래야 되나? 훅 날아들어오는 그것이 충분히 음모론으로 의심할 만도 했어요. 타이밍이요? 좀 솔직히 좀 생뚱맞았어요. 맞아요. 밀고 들어오면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잖아요. 네, 대중들. 저는 뭐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한테 이번에 여쭤볼게요. 저는 뭐 정치인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뭐냐면 서태지와 이지아 씨가 결혼한 걸 알았어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는 순간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셨었나요? 진짜 결혼을 먼저 사실 이걸 하셨어요? 나는 이혼을 먼저 하셨어요? 쟁겨두고 있기에는 너무 대형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좀 타이밍이 정말 맞았다. 왜냐하면 근데 거물끼리에 진짜 대통령 이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죠. 당선 전이시니까. 그리고 진짜 뭐 문화 대통령. 그렇잖아요. 대통령급으로 기가 막히게 떨어진 건 맞는데 이거는 정말 쥐고 있을래야 쥐고 있을 수 없는 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만약에 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이거 한번 이런 거 하면은 저거 되지 않아요? 일개급 특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상휴가 이런 거 하나. 물론 이제 서태지 이지아 씨 이혼 얘기야 뭐 한참 뒤지만 서태지 씨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20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도 뭐 잠깐 가까이 오셨던 데스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특종 기자 엘모 선배 기자인데 지금 물론 은퇴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96년 11월 22일 날 일면에 이제 스포츠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서태지 씨가 수잔 김하고 미국에 교포 2세 수잔 김하고 크리스마스에 12월 24일 날 결혼한다. 애틀란타에 있는 모처에서 그 수잔 김의 아버지 소유의 별장에서 한다. 여기까지 보도가 되죠. 굉장히 근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근데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왜 그게 지금 모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서태지 측에서 이거 오보다 고소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없었던 일로 갔습니다. 해명 기사를 내고. SNS나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우리도 몰랐나 그때는 봐요. 이랬죠. 조간에 소식이 올라가서 석간에 내리는. 바꾸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해명하고. 뺀 게 신문이 이제 발행이 되는. 아까 수잔 김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특해보면 이지아 씨잖아요. 그럼 그 오보 아닌가요? 왜 김은 성을 뜻한데 수잔 김은 김씨인데. 스테파니 씨는 본명 뭐예요? 예? 본명이 뭐예요? 한이. 저 김보경이요. 그러니까 이지아 씨도 사실은 본명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공경을 하고 이지아 씨는 원래 본명이 공경입니까? 김 씨입니다. 이 씨가 아니라. 그렇죠. 김 씨입니다. 본명이 김상은 씨예요. 우리 사촌 언니가 이렇게 이제 두 번 가죠. 김지아로 개명을 하셨고 연예계 활동하시다가 이지아로 개명을 한 거예요. 예명을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결혼 기사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예비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었어요. 조지아주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양 뭐 이렇게 나왔고 키 170cm의 키에 지적인 외모를 가진 재원이다. 중학교에 재학을 했을 때 무역업을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4년 LA 콘서트 때 서태지 씨의
거기서 팬과 가수로 만나서 서태지가 은퇴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자 거기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태지 씨는 바로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해당 기사는 오보로 당시에는 공식 판정이 났었고 그런데 2011년도에 이지아 씨가 공식적으로 결혼과 이혼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무려 15년 만에 그때 그 기사가 픽종이었구나. 라고 된 거죠. 기자님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실제로 이런 오보가 아닌데 오보로 일단락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억울하시죠? 그렇죠. 억울한 거 너무 많죠. 억울한 일 많아요. 5년이면 결혼 시점을 보면 20년, 그러니까 96년 그해 12월 24일 결혼한다고 당시에 스포츠 신문이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결혼은 97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그 결혼을 예측한 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당시 한간에는 서태지 씨가 이지아 씨하고 결혼하려고 은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물론 이거는 좀 비약된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태지 씨에 대한 걸 아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맞아. 양현석 씨나 이준호 씨도 전혀 몰랐고 신곡 발표를 할 때도 만드는 과정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곡을 만드는 과정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다 완성이 되면 언제 녹음할 거니까 녹음실에서 만나자고 하고 녹음실에서 만나서 음악 들려주고 이 부분 팀 안에서 신비주의. 심지어 약속도 했대잖아요. 결혼하지 말자고. 약속도 한 사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양현석 씨랑 뭐 결혼하지 말자고. 다 같이? 네, 다 같이 약속도 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뭐 약속은 뭐 깨야죠. 네,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자고 약속도 하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어떻게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뭐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두 분 입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상 그 내막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지아 씨 소속사에 따르면은 2000년도에 서태지 씨가 복귀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지아 씨는 혼자 미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미국에서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년 이지아 씨가 위자료 5억 원과 5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2011년에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네티즌들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이제 이전에 이제 모 포털 사이트 지식인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이제 이지아 씨 어머님께서 백화점 노래교실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한 네티즌이 자꾸 백화점 노래 선생님께서 우리 사위가 서태지라고 한다. 이 아줌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서태지 씨, 이지아 씨의 비밀 결혼이나 이혼 스캔들에 관련한 음모론의 중심에 선 BBK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1999년에 김경준 씨라는 분이 이제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금으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한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백억 대의 불법 이익을 얻은 거죠.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거는 수백억 대의 다른 손실을 본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손실을 보신 분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대선 때 이제 막 불겨졌는데 사실. 사건의 핵심 뭐냐면 결국엔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관여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진 거죠. 네. 뭐가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제가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건을 어떤 네티즌이 갯돈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을 지금부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네. 남자예요. 그리고 네. B는 이제 그 와이프 되는 분이에요. 네. 이게 김경준 씨입니다. BBK 대표. 네. 네.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개를 만들어서 개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B 씨가 네. 그 개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잡히게 돼요. 네. 근데 A 씨는 그 잡힌 얘기를 듣고 사실 나는 B랑 결혼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난 결혼한 적이 없어.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 조사 도중에 네. 압수수색을 딱 했는데 청첩장이 나온 거예요. 청첩장이. 제대로 된 게 걸렸네요. 혼인신고서랑 청첩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A 씨 뭐라 그러냐.
혼인신고서 이거 조작된 거고 청첩장도 전부 조작된 거야.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경찰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B가 다 얘기했다.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 한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B가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나 검찰에 거짓말했어. 이게 지금 방금 김생민 씨가 말씀하신 모든 사건을 그대로 재구성한 얘기가 역시 정치보다는 사랑 얘기가 좀 이해하기 쉽네요. 맞네요. 그런데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의 비밀 결혼 및 이혼 스캔들이 이 BBK 사건을 덮기 위한 전략이었더니 왜 이런 음모론이 좀 생긴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딱 그 보도 이후에 13분 만에 그러니까 BBK 사건 보도 이후 13분 만에 서태지, 이지아 소송. 13분 만에. 네. 빠르다. 딱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뭐 그걸 덮기 위해서 워낙 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뭐 이런 국정원이나 혹은 기관에서 퍼뜨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이지아 씨 이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랑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또 공교롭게 같은 로펌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둘이 사전에 합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법하다 이거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네, 그리고 또 모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대요. 검찰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다. 다른 사건 무혐의를 위해서 더 큰 사건을 함께해서 조정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약간 인정한 듯한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은 이지아 씨도 이미지 타격을 입겠지만은 뭐 법률 대리하는 그 로펌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일이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안 좋은 정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거 주변을 통해서 얘기가 흘러갔다 하더라도 로펌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거의 0% 가까울 것 같아요. 자기 의뢰인인데 거기도. 이때 이런 풍문이, 이건 풍문이에요. 100% 풍문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날만 그 조회가 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정현철 그리고 김지아죠. 그때 이름은. 이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때까지 그 전까지 계속 묶여있던 이 사건이 이 둘의 소송 사건이 그 날만 실명 검색하면 검색이 됐다. 법원에 가면 소송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 날만 검색이 됐다. 그 순간 요런 풍문이 그 소재는 사실은 글로 가면 공포영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날만 됐다. 그날만 풀렸던 거지. 그때 갑자기 풀렸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음모론이. 이 소송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의 가정사기도 좀 아픈 소식이긴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가장 쓰기 쉬운 뉴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서류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로 취재를 할 필요도 없이 서류 한 장이면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맞네. 근데 왜 하필 그게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도가 되냐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게. 정말 우연이라면 너무 소름 끼치게.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에 우리가 정치면에 그러면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몇 개나 나느냐 과거에 봤더니만은 한 80개 정도의 기사가 보통 난다고 하고 연예계 열애설이 그럼 1년에 몇 개 터지냐 했을 때 보통 한 4, 50개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겨요? 네, 그걸 조합하면은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지민 씨 것도 있어요. 주변을 돌아가봐요. 다행이다. 본인도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었었어요. 열일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겹치는 거.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전현무 씨하고 우리 김지민 씨의 그 음모는 음모예요? 사실이에요. 그때 사실 그 사진도 누군가가 뒤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매회 얘기하실 거면 대본에 넣어주세요. 아니 여기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이게 아니 여기 옆에 CG 처리라도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고정 코너로 아니 이 깜판이라도 좀 채워주세요. 부동산 하나 세워놓고요. 고정 코너로. 그렇다면 서태지 씨, 이지아 씨의 비밀 결혼이나 이혼 스캔들에 관련한 BBK 사건 결국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막 의심을 낳고 막 오해가 오해를 사는 거 같아요. 저는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매트릭스를 조종하는 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것만 많이 보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영화 보고 오셨어요?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면서 씨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사실 저는 또 다른 음모를 좀 제기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우성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지아 씨 얘기하면 정우성 씨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음모론은 이거예요.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가 이제 프랑스에서 같이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간 거잖아요. 네. 2011년 3월 20일 날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 기억나. 근데 정우성 씨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우성 씨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 배우 아닙니까? 팬들이 또 엄청 오래됐어요. 이 팬들이 또 막 20년씩 된 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열성 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팬들이 어땠을까요? 뭐야, 우리 오빠랑 사귀는 애 얘 누구야?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막 털어보는 거예요. 엄청 네? 그렇죠. 막 네. 털어봤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 뭐 검색이 됐다고요? 하여튼 그런 거 하나 딱 걸린 거야. 뭐야? 얘 이혼녀야? 그러면 이거 바로 언론에 찌를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보도된 게 아닐까 하는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아니 정우성 씨 팬들 어떤 분이길래 법원 가서 그거 검색하고 있어요? 법원 쪽에 계시는 분이 다양한 분들이 계셔. 다양한 분들이 계셔. 기자분도 서태지 씨 팬이고 뭐 다. 근데 이건 약간의 무조건적으로 우리 박영진 작가님의 말씀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뭐 아니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최근에 대학생 팬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깨알 자랑. 깨알 자랑하신다. 그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은 SNS 상에서나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거나 올리는 사람하고 싸워요. 본인이 스스로가 왜 그런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만드냐, 유포합니까? 그리고 어떤 기자분이 또 제 팬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기자분이 어떤 기사를 올렸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사인데 이건 해주시죠. 정정해 주시죠. 네, 정정해 혹시 주시죠. 이상민 씨가 심어놓은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계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모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팬들이 정말 팬을 할 수 있어. 정말 가족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막 어필도 맞아요. 해주고 네, 맞아요.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정우성 팬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음모론도 그럼요. 정우성 씨 팬이 이걸 한 거다라는 음모론이 한동안 돌았었죠. 있을 수 있지. 나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시기도 그런 게 4월 21일 날 이게 그 딱 발표가 났는데 그 전날에 이지아 씨랑 정우성 씨가 서울의 한 뭐 유명한 냉면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또 포착해가지고 또 올렸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팬들이 아 이거 데이트하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갖고 그 다음 날 딱 터트린 게 아닌가. 기다렸다. 이때다 이때. 근데 사실 이게 정우성 씨 팬들의 음모론이 아닌 게 정우성 씨는 이게 공개되면서 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생겼어요. 맞아요. 국민 뭐 호구라는 이런 수식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팬들이 이렇게 꼰질릴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제기된다 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서태지 씨가 네. 음모론이 또 이게 아니고 또 결혼을 하실 때 또 음모론이 그렇죠. 터졌어요. 서태지 워낙 그 관심의 핵심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다 참 웃기는 게 이은성 씨랑 서태지 씨의 결혼설이 결혼 발표한 그 시점에 4대강 비리 수사가 착수되는 또 날이었어요. 참 우연의 일치도 참 재밌죠, 그죠? 그때가 이제 2013년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서태지 씨가 돌연 결혼 발표를 했고 신부는 이제 결혼할 상대는 이은성 씨 16살 차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은 뭐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결혼식 발표한 그날 또 공교롭게도 또 4대강과 관련된 내용이 또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서태지 씨의 그 사건, 서태지 씨 이름만 거론되면 검색어 1, 2위는 다 차지했고 그래서 4대강 비리 압수수색 관련된 거는 기사가 쏙 들어가 버렸죠. 맞아.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서태지 씨와 이은성 씨의 결혼 소식으로 붙였던 4대강 사업 비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2013년 5월 15일에 이제 건설사 대상으로 해서 리베이트 같은 것도 있었냐, 뭐 공사기 부풀리기 같은 게 있었냐를 수사하는 게 게시된 건데 규모가 이제 수십조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4대강 사업 비리 수사는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서태지 이은성 씨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특종 기사로 인해서 이 4대강 사업 비리 수사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사실 이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수사는 결국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4대강 사업 자체는 뭐 적법한 절차에 진행됐다라고 이게 판결이 나긴 했는데 이 4대강 수사 관련해가지고 연예계에 사실 연예계의 어떤 뉴스를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지금 정부가 수사를 했던 건데 그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둘간은 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자의 관계였고 서로 상처를 준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4대강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의심들이 많이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중대한 사안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서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데 이 BBK나 4대강 사업 외에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을 때 이때도 연예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좀 있었죠. 그랬죠. 2011년 10월 26일 날인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조작해서 공격하는 거죠. 작동을 못하게 불능으로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이제 마침 한나라당 그 당시 최구식 의원 비서관이 이거를 선거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측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고 야당 측은 그 구급 비서관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나마 위하고 있어니 닿지 않으면 못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논란이 좀 일었는데 12월 4일 날 불과 또 며칠 후에 연예계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디도스 사건을 이제 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제 음모가 있었죠. 또 음모론이 또 그 당시 디도스 사건을 덮는 연예계 대형 스캔들이 뭐였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한성주 씨 성관계 동영상 유포됐던 사건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11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서 개설된 한 블로그에 나는 한성주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과 함께 방송인 A양 음란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약 2분 52초가량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 동영상에는 한성주 씨가 과거의 애인인 B 씨와 함께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후에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겼어요. 아니, 그렇다면 누군가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영상을 퍼뜨렸다는 얘기인가요? 일각에서 제기된 그 음모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란이 된 동영상의 주인공은 누구,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뭐 다 알다시피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명문대 출신이고요. 94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었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었죠. 이분이 이제 아나운서 똑부러지게 잘 하시다가 1999년에 모 그룹 회장 아들과 결혼하면서 더 이목을 끌었죠. 그랬는데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예능으로 복귀합니다. 그렇죠. 세 바퀴 등등해서 맞아요. 너무 자신을 버리고 맞아요. 너무 재밌게 활약을 하면서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백치미랑 같이 섞여서 예능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웃는 모습 같은 게 굉장히 시원했죠. 항상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니요. 아주 새로웠어요. 반전의 모습. 이미지를 변신하고. 아니, 그렇다면 한성주 씨와 이 전 남자친구 B 씨의 그 동영상을 유포한 C 씨가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측근이라는 건가요?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아니, 그렇다면 한성주 씨와 이 전 남자친구 B 씨의 그 동영상을 유포한 C 씨가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측근이라는 건가요? 이 최근에 나온 사생활 동영상 이 유포 사례를 보면 전 남자친구의 복수극으로 이제 결론 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혹시 진짜 전 남자친구가 플랜을 짜서 이거를 유포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였던 사람 거를 이렇게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구식 의원 비서관은 당연히 아니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기된 음모론이었고 그 남자친구 B 씨도 아닙니다. 그 남자친구의 그 B 씨의 친구라는 분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그분이 이제 언론사에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시에 한성주의 남자친구가 아닌 그 제3의 어떤 인물이 하는가 보다. CC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프라이빗한 영상을 왜 친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포자 C 씨는 한성주 씨와 사귀었던 사이도 아니고 한성주 씨의 과거 애인은 B 씨의 친구잖아요. 유포자 C 씨의 정체는 밝혀졌나요? 그 이후에도 C 씨는 나중에 한성주 씨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그 법적 관계가 계속해서 대응을 했는데 C 씨는 끝내 안 밝혀졌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C 씨가 그 당시에 처음 보냈을 때 한성주의 동영상 관련된 거는 100% 사실이다. 그리고 고소당하는 거 걱정 안 한다. 증거가 뚜렷한데 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메일로 그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그럼 저희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음모론이 아니면 서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걸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네요. 뭐 당시 C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 애인이 동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A 양은 친오빠와 해결사를 고용해서 애인 B 씨를 강금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거죠. 또 이제 그분이 덧붙인 말이 뭐 자선단체 홍보대사나 뭐 전 미스코리아, 전 아나운서 좀 이렇게 훈훈한 이미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폭로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 한성주 씨의 입장은 어땠나요? 한성주 씨가 정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젠 밝힌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이트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되레 물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어디에 올려왔냐라고 묻기도 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오히려 물었다고 하고요. 또 당시에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뭐 병원에 입원까지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이 동영상 유포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 당시에 C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올린 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합의하에 찍었던 동영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왜 그걸 찍는 것과 올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그 사람이 찍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최초 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럼요. 되고 왜냐면 우선 첫째로 음란물이잖아요. 음란물 게시하는 게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또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블로그에 글 올릴 당시에 한성주 씨 여권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한성주 씨 여권까지 찍은 걸 같이 올렸는데 이건 사생활 침해에다가 뭐 개인정보법에도 위반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아주 불법인데 어디서 도대체 법률적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권 사진은 어디에서 났대요? 그러니까 같이 한성주 씨랑 같이 있을 때 찍었겠죠. 몰래 찍었던 몰래 찍었던 그래서 아마 B 씨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형적인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 행위인데 합의하에 찍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멘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지금 계속 여자로서 너무 힘들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건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고 법법 행위였을 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동네 또 여러 번 나오네요. 동네 후지다고 그러죠, 후지다고. 무슨 행동이에요? 아니 근데 한성주 씨 입장에서 너무 당황이 되고 황당했을 것 같은데 동영상이 바로 또 삭제가 되긴 했나요? 한성주 씨 이제 동영상 공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틀 후에 그 C 씨라는 분이 다시 또 추가 동영상을 공개를 해서 물론 이제 사실 이런 뉴스를 뭐 이렇게 추가해서 바로바로 보도하는 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일이긴 한데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가 돼서 블로그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게 SNS로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봤다고 봐야죠. 정말 요즘 SNS의 위력은 너무 무섭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일홍 국장님, 이게 사실 법적으로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어쨌든 사안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개 동영상이 이제 오픈이 돼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이후에 서로 이제 좀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한성주 그 남자친구라는 B 씨가 일단은 그 과정에서 한성주 씨 오빠나 엄마 또 지인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뭐 상해 이런 이유로 해서 5억 원 형사 소송을 냈고 여기에 맞서서 한성주 씨도 이제 맞고소를 했는데 동영상 유포하게 된 부분하고 허위사실 게재, 명예훼손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올렸던 사람은 그럼 전 남자친구인 B 씨의 친구인 C 씨인데 이 전 남자친구 B 씨가 같이 동요됐다라는 거죠.
이에 한성주 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는 절대 자기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 뭐 그런데 B 씨가 어떻게 주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한성주 씨 또는 그 남자친구 B 씨가 분명히 유출하였다는 그런 상황인데 원고 측에서 만약에 이 동영상을 지인한테 보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출에 대한 책임 자체도 본인이 좀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판결에 지적한 건데 B 씨는 계속 부인하는 거죠 이거를. 그 이후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B 씨는 한성주가 결혼을 전제로 기만 행위를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때문에 원고의 모든 요청과 주장을 배척한다라는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 불명예를 벗었지만 이미 한성주 씨의 이미지나 뭐 이런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럼요. 근데 명확한 피해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시 용기 있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네. 뭐 사실 실제로 저와는 간혹 카페에서 만나서 뭐 수다를 떨 정도로 굉장히 친한 지인이고 실제로 한성주 씨가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이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나는 사랑이 너무 어려워, 은정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좀 되게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법적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잘 마무리된 만큼 좀 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성주 씨 사건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그 음모론이 제기된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나의 스캔들에 집중하게 되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데도 까먹게 되죠. 디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나 이렇게 까먹게 되네요. 잊어버리게 되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여기서만 해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다. 내가 디도스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잘 물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좀 한성주 씨와 남자친구 B 씨의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에 11.6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배후 논란이 커졌어요. 불거졌는데 정부는 11.6 디도스 공격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게 됐고 박태석 특별검사는 3월 26일 이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2012년 6월 21일에 이 특검팀은 90일간의 그 사건 재수사 결과 사건에 대한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다만 이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수사 기밀 누설 혐의만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외에 4명을 추가 기소하는 데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역시 한성주 씨 사건에 의해서 비교적 이슈가 좀 덜 됐잖아요. 근데 참 정치계에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연예계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터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스타 열애설을 둘러싼 음모론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각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이거 좀 정보 돌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치권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애초에 정치권이 언론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치권에 불리한 기사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왜 내놓고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의 본질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저는 끝까지 음모론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정치권은 언제나 연예계 쪽에 관심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는 또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의 어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방송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은 실제로도 일어나왔기 때문에 아예 동떨어진 세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연관이 있되 어떤 것은 그냥 음모일 뿐이고 어떤 것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말 의심 가지 않을 일들만 일어난다면 정말 음모론도 있지 않고 정말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해주시고 연예계에서는 또 연애도 하고 예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음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지독한 음모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